그러면은 저게 차수를 낮추는 게 핵심이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 제곱을 남겨두고 1차식을 우변으로 넘겨. 그리고 이제 x 제곱이라는 친구가 보이면은 1차로 차수를 다운시키겠다. 모든 거를 1차식으로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서도 앞에 두 개가 항이 좀 크잖아요.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준비를 하고 뒤에는 그냥 x 더하기 3 써놓고 그냥 오는 거지 뭐. 가보자 이거지 뭐. x제곱 자리에 마 3x 더하기 1을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마 3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을 더하고 한 번 더 전개해볼까요?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3x 제곱은 나오시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2x니까 마이너스 10x 나오시겠고 상수항 플러스 8에다가 뒤에 있던 식 더하기 x 더하기 3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자, 계속 오는 거죠 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11까지. 그럼 이제 한 번 더 바꾸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바꿔볼까요? 자, 깔끔하게 나오겠다. 9x랑 마이너스 9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 더하기 11만 남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계산 이슈가 좀 있어. 이 차수를 다운시키겠다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주어진 식이 좀 고차면은 1차식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복소수, 그죠? 2주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복잡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곱에서 양수다, 음수다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족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보통 우리가 복소수 Z를 모를 때는 A 더하기 BI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계산을 해야지. 근데 저기 가에다가 A 더하기 BI를 A 빼기 BI를 대입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나조건의 ZZ바가 9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가조건을 Z랑 Z바로 그대로 풀면 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는 A랑 BI를 대입을 안 하고 그대로 풀게. 그래서 우리가 4Z, Z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Z랑 Z바를 통해서 일단 제곱을 쳐줄 수 있으니까 꺼내주고 그럼 얘가 있던 게 9가 되는 거니까 4, 9, 36을 넘겨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까지 뭐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근데 가식을 A랑 B를 정리를 할 건데 이게 부등식인 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은 올컨이 여기에 오는 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실수일까 허수일까? 이해? 실수가 올 수밖에 없겠죠. 예,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대소 비교를. 그래서 일단 뭐 실수인 건 알고 있거든. 정리는 아직 안 해봤지만은 실수인 건 알고 있어. 36보다 작다라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A 더하기 BI의 제곱 더하기 4 A 마이너스 BI의 제곱. 아니 뭐 이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정리를 하면서 5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5B제곱 플러스 2ABI의 마이너스 8ABI니까 뒤에 마이너스 6ABI가 뜨는데 뭐 어찌됐건 얘가 36보다 작대.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가 실수해야 된다니까 비교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허수부분이 0이어야 되지. 그럼 둘 중 하나야. 실수부가 0이어야 되거나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다조건을 이어서 읽어보면은 허수분이 분명 양수래.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은 실수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Z가 어떻게 생기냐 지금부터? 그냥 BI인데요. Z바는 마이너스 BI인데요. 예, 뭐 그럼 나를 다시 계산하면 되죠. 둘이 곱해주면은 B제곱이 되잖아. 아이고, 그럼 B제곱이 불안 소리면은 B가 양수라 했으니까 B가 3이지 뭐. B가 3이네요. 3i. 이건 마이너스 3i. 예, 나왔어. Z랑 Z바 나왔고요. 18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라 믿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이거 말고 저 쭉 가려져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이따 보자. 또 아니 솔직히 이 페이지도 그다지 어려운 건 많이 없었다. 잠시만, 혹시 12번 좀 이슈가 있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왼쪽 괜찮았나요? 다? 계산 이슈가 좀 있네. 계산인가요? 잠깐만요. 일단 그럼 13번을 먼저 풀고 마찬가지로 좀 볼게요. 자, 13번. 별표 치고. 자, 많이들 틀렸잖아.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다. 나머지 정리의 고난도에 속하긴 합니다만 모든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볼게요. 항등식 작성부터 해야죠. 가볼까, 항등식? fx를 x마일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몫이 있겠지? 모르는데 Q1X 같은 거 붙여두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인 게 확실하대. 첫 번째 항등식이었어. 두 번째 항등식은 그냥 F3은 10이라고 쓰고 끝내버리자. 저거 그냥 F3이 10이라는 정보고 나중에 대입하란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항등식 가자. fx를 이번엔 3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지 뭐. fx를 x마1의 제곱 그래 다음에 x 빼기 3까지 해서 3차식으로 나눠요. 3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옆에 몫이 있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적당히 q2x 같은 거 곱해서 붙여두고 나머지 rx를 구하래. 그럼 나머지 rx에 대한 차수를 항상 먼저 따진다. 차수 2차여야 됩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가정하는 거죠. 요 rx를 갖다가. 왜요? 아니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인 거는 확실할 거 아니야. 3차니까 여기를 2차로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차 이해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항등식 한번 써봤어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이 1번 항등식이나 2번 항등식이나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 fx죠.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모양을 맞출 수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가 지금 슬래시가 얘는 여기서 끊겨 있고 얘는 여기서 끊겨 있잖아. A는 BQ 플러스 R을 나눌 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얘처럼 만들 거야. 얘를 얘처럼 보고 갈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x-1로 나오는 게 아니라 x-2로. 아, 땡큐. x-2였구나. 땡큐. 좋습니다. x-2였고요. 자, 그래서 이 슬래시가 앞으로 좀 가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꿀 거야. 얘처럼 보겠다 이거야. 왜? 같은 fx 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차 식으로 나누면은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인 게 확실한 정보거든. x 더하기 1이 나와야 되는 게. 근데 이 아래식은 얘로 나눴더니 뒤에 2차 식이 있잖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가 얘로 나눈 걸로 보고 싶은데 뒤에 2차 식이 있으면은 덜 나눠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Rx, A, B, C 미정계수 3개를 써서 가정한 식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2차식으로 나눌 겁니다. 요 식을 다시 한번 나눌 거야.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야. 얘를 제로 나누면은
몫은 당연히 최고차항이겠죠. A죠. AX제곱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가 누구일 수밖에 없냐? X 더하기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갖다 붙여. 자, 일단 머리 위에 물음표 떠 있을 수 있어.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작성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는 내려볼게. 이 줄을 는 하고 x 빼기 2의 제곱이 여기도 있지. 그럼 얘 대신에 얘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위에 있는 나머지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야. 앞에 있는 것도 x 빼기 2의 제곱을 그대로 들고 있겠지 뭐. 자, 좋아. 이제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앞뒤로 갔다가 x 빼기 2의 제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얘랑 얘로 다시 한번 묶어 볼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묶어주면은 x-2의 제곱 중괄호 크게 열고 옆에 있던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x-3에다가 q2x에다가 플러스 a까지 묶어서 다시 닫아주고 맨 뒤에 나머지 x 더하기 1을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내가 전부 다 똑같은 fx식을 작성하고 있었죠. 이 식이 이제 1번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양을 비교해보죠.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 fx를 이 x 빼기 2의 제곱이랑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고 있죠? 예, 여기 몫이에요. 얘가 몫이었어요. 얘가 q1x였고요. 나머지가 x 더하기 1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스몰 a만 남았거든요. 스몰 a. 이 스몰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x에다 3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x에다 이제 3 대입해서 마무리할게요. 요 마지막 식에서 f3은 F3은 앞에 1이죠? 1A, A죠. A 더하기 4죠. 근데 나 이거 몇인지 알아? 맨 처음에 꺼내뒀죠? 10이라고. 그러면은 A는 6이었습니다. A는 6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요거 작성이 됐어요. 요게 바로 최종적인 나머지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랜만에 봐서 못 풀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필수적인 유형이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타학교 기출은 작년에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작년 기출 쭉 풀어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신일고는 아마 올해 이거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적겠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타학교는 요거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매우 유명한 문제니까.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 최고차항 개수 A 6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넘어갈게요. 아, 이거 저번 수업 시간 때 한 번 질문 나와서 마지막쯤에 풀어줬었는데. 그렇지. 축을 모르니까 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아예 못 그리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함수가 아직 약한 거다. 자, 가보자. 얘도 중요하다. 자, 함수를 받았는데 축을 모르겠어요. 일단 정리는 해야겠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5.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줘. 축은 x는 마이너스 k인데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 근데 커튼이 이제 양쪽에 쳐지는 거야. 마일 4에서 커튼이 쳐졌어. 그럼 커튼이 쳐졌을 때는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야. 내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까? 그 축 마이너스 K가 왼쪽에 있을 때랑 여기 사이에 들어왔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이 축은 X는 마이너스 K야. 그죠?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을 때랑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K가 4보다 클 때로 나눕니다.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가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진 범위 안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들 중에서 이제 대값을 찍어보면은 요 1번 케이스에서는 이게 최대값이 되고요. 요 2번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고요. 요 3번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범위에 따른 최대값이 다르게 나오니까 분류를 해준 거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지. 얘가 9를 갖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겠죠. 첫 번째 최대값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시면은 원식에다 대입하자. 그냥 f-1 갈게요. f-1은 앞에서부터 가보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k 더하기 5가 되는데 얘가 이제 9라고 했잖아. 일단 계산이나 좀 해볼게. 2k는 그럼 5겠네? 넘어가서 그럼 k가 2분의 5겠네? 이게 말이 되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왔고 얘를 양변에 정리를 해주면은 k를 1보다 크다고 보고 들어온 건데 되네. 요거 합격. k는 2분의 5 가능합니다. 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합격.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이번에는 꼭지점의 y좌표 자체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요 k제곱 더하기 5를 9로 취급을 하셔야겠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계산 k제곱 더하기 5를 9로 뒀을 때는 k가 둘 중 하나거든. 풀마 2로 나올 때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다 되나 한번 볼게요. 얘는 정리를 해주면은 1과 마사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2는 안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2는 되죠? 이쪽쯤에 있을 때 된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2가 가능했습니다. 얘도 합격.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2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때는 최대값이 x가 4일 때 나오니까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해서 f4를 계산을 해야겠죠. f4 계산 들어갑니다. f4는 16,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빼기 8k 더하기 5가 또 구해야 된다. 정리해 볼게요. 8k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는데 지금 k를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마이너스 4보다 작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랑 2분의 5 두 명이었습니다. 곱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필수형이야. 필수형이고 축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정하고 탐구를 하셔야 된다. 접근하지 못하신 분은 그림을 얼른 그리셔야 돼요. 자, 커튼을 양쪽에 딱딱 쳐놓고 제한된 영역을 그 축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려. 선생님 지금 필기하느라 그냥 합쳐서 그렸지만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냥 다 세 개를 따로 그리세요. 넘어갈게요. 다음. 좀 애매했죠? 말 자체가 일단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판별식 문제니까. 근데 문자가 두 개라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배운 표현 그대로 들어왔어. A, B의 관계없이라는 거 항등식 작성하라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일단 판별식 꺼내봐야겠죠. 이렇게. 자, 한번 꺼내봅시다. 딱 처음에씩 간다. 자, 4분의 B는 2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K가 되는데 얘가 일단 0보다 커야 된대. 아, 애매하다. 뭔가 애매하죠? 문자가 두 개라서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보면은 여기 2A 더하기 B가 얘 안에 있거든요. 뭔가 똑같은 모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2를 밖으로 빼주고 6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2A 더하기 B로 묶어주고 3K는 그냥 밖으로 빼버리자. 얘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단 2a 더하기 b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이거 전개하신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막 전개를 해놔. 막 다 전개를 했어.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지. 이제 A, B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석을 못해요. 전개를 하면은. 전개하지 말고 이대로 해석해야 돼. 이대로. 2차 함수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 얘가. 선생님, 어떻게 이게 2차 함수입니까? 문자가 2개인데. 문자가 2개라 복잡해. 그러면 그냥 치환하면 되지. 자, 2a 더하기 b가 그래도 반복되니까 반복되면 치환하라고 일단은 배웠잖아. 일단 T라고 가정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내가 2a 더하기 b를, 그러니까 a랑 b가 좀 실수라 했거든요. 여기 a랑 b에 관계없는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a, b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라고 읽었잖아, 방금. 그죠?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t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는 부등식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얘는요, a랑 b는 좀 나가시고요. t에 대한 2차식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t로 치환을 했어. 자, 말로 다시 읽어보면은 여기로 내려와서 t의 값에 관계없이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지금부터는 얘를 t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려버려. 얘를 그려버려. 얘가 t에 대한 2차 함수라 해봐. 그럼 항상 0은 누구랬지? y는 0, x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t축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안 만나네? 항상 떠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판별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했을 때 두 번째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판별식 꺼낼게요. 자, 두 번째 판별식도 짝수로 좀 갈게요. 3의 제곱 9-3k가 0보다 작았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게 무조건 성립되거든요. t값에 관계없이. 따라서 k의 범위가 나왔어. k는 3보다 크다.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정수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있어? 아예 똑같이 푼 사람? 없어? 맞으신 분들은 약간 야매인가? 어떻게 해석했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치환은 안 한 것 같은데? 치환했나? 그 밑에 있는 거 치환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대로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식 좀 쓴 것 좀 봐봐, 치환이지. 여긴 전개했어? 원래 전개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 나쁜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푸니까. 전개했었어? A 따로 B 따로 시도했었지. 맞아. 그게 일반적인 시도야. 전개했어. 맞아. 전개하다가 복잡하고 A 따로 B 따로 들어가면 이제 어려웠다. 그냥 뭐 퉁으로 묶어서 가자 이거죠. A, B에 둘 다 상관없다 했으니까 얘를 치환하면 이제 T의 값에 관계없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좀 특이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잠깐만. 12, 13, 14는 괜찮았나? 15까지?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해줘. 넘어가 볼까? 시간 관계에서 일단 다 풀지는 않을 거야. 자, 16번. 16번 가볼게요. 추론 문제인데 차수 정보 같은 걸 전혀 안 줘서 좀 난감하지 않았나 시작이 생각이 하고. 자, fx를 일단 받았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hx고 나머지가 5x 더하기 3이다. 일단 생각이란 걸 하기 전에 항등식 항상 작성을 해두기로 했죠. 그래야 나머지 차수 정보 같은 게 해석이 될 테니까. 나 fx 따올게. fx 이렇게 따오고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은 gx로 나눌 거야. 뭐 gx가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나눈다니까 써고, 그 다음에 몫까지 곱해. 몫은 곱하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지. 5x 더하기 3. 이 정도 작성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 전혀 모르겠어요. gx, hx 모르겠는데 gx가 내가 예를 보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나머지가 1차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최소한 2차 이상이겠거니 라고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gx에 대한 차수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딴다는 거죠. 2차 이상으로. 2차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말이 바뀌는 게 fx를 이번엔 hx로 나눈대요. fx 이번에 hx로 나눈다고? 아이고.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많을 건데 여기도 이제 2차 또는 1차 또는 0차가 가능한데 그때 그 몫을 최고치 한계수가 6보다 작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다항식 hx의 합을 구하래. 차수만 따 차수. 좌변이 4차고 gx가 2차 이상이야. 아니 그러면은 얘가 2차일 때는 얘도 2차가 되는 거고 얘가 3차일 때는 얘가 1차가 되는 거고 얘가 4차일 수도 있겠죠. 4차일 때는 얘가 0차 상수항이 되는 거지. 어디 보자. 이 차수의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gx의 차수 가능성이 3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는 이거야. hx랑 g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데. 보통은요, 책에서는 여기를 주던가 해서 이쪽을 내가 가정하고 비교를 하잖아. 보통은. 그지? 보통 뭐 여기를 식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없으니까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식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식에서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이제 뭐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마플 문제에서 나왔던 방법이긴 해요. 이게 나머지가 있잖아. 얘를 좌변으로 쏙 이항을 해서 넘겨버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나머지가 있는 상황인데 얘를 이항을 쳐서 넘겨주면은 인수정리 상황이 되는 거잖아. 바로 그게 핵심이었어요.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면 뒤에만 좀 바뀌는 거 아니겠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맨 뒤가 이항을 했으니까 나머지 앞은 그대로 있겠지 뭐. 6x 4제곱 더하기 5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까지 바뀌었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지금부터? 그냥 gx 곱하기 hx가 됩니다. gx랑 hx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걸 알아버렸어.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좌변을 무슨 분해하시면 되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돼야겠지 이게. 손으로 인수분해 돼야 풀겠지.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돼. 이게 지금 손으로 인수분해 안 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가만 보자. 지금 후보군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8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제 절대값이 쭉 떨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뭔가 일단 2분의 1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분의 1로 한번 가볼게요. 뭐 안 되면 바꾸면 되지 나중에. 가보자. 4, 8, 4 오케이 좋다 좋아. 됐다. 성공. 안 끝나서 한 번 더 해야지. 4차 시기니까. 이번엔 뭘로 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1 3분의 1 많이 있네요. 3분의 2도 있고 일단 마이너스겠죠? 이게 전부 다 플러스니까 뭔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바꾸면 되지.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 6 그렇지. 됐습니다. 자, 인수분해 성공.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보고 1차식 두 개를 써야겠죠. 앞에다가 인수분해 합니다.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그 옆에는 뭐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을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인수분해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읽어볼게. 가능한 모든 hx를 구할 건데 개수와 상수항은 모두 정수래요. 이 2분의 1과 3분의 1은 정수가 아니잖아. 정수를 만들어주면 되지 뭐. 여기 안에 있는 이 6을 여기에 2, 여기에 3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 2를 곱해서 넘겨주면 2x 빼기 1 여기에 3을 곱해주면 3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정수꼴의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인수는 이제 3개인데요. 얘 곱하기 제 곱하기
얘가 됐어요. 자, 그럼 hx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게. hx는 2차 또는 1차 또는 0차인데, 영차일 수 있을까? 잠깐만, 0차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 이 fx를 hx로 나눈 몫의 최고치 한계수가 6보다 작다라는 말. 6보다 작을 때 밑줄 쳐봐. 6보다 작을 때 밑줄 쳐봐. 6은 안 된다는 얘기야? 6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내가 gx를 얘로 통째로 보게 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얘를 0차로 보게 되면은 얘가 gx 4차인데 그럼 얘가 뭔가 상수겠고 얘가 뭔가 4차식으로 보고 싶다 이거잖아. 아 근데 이게 주관식이면 가능성이 열 수도 있는데 얘 hx가 0차면은 gx를 4차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얘랑 얘가 개수가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가 된다 했잖아. 그래 얘가 0차이려면 얘가 1일 수밖에 없어. hx를 상수항으로 보려면은 1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은 얘가 2나 3이나 다른 수를 갖게 되면은 얘가 정수가 아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hx가 6이라고 해봐. 그러면 gx가 뭐가 되겠어? x 4제곱 더하기 6분의 5, x 세제곱 더하기 6분의 4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수인 개수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왜냐면은 얘가 1이면은 gx가 그냥 얘 자체가 되지, 그지? 근데 그게 최고치 한계수가 6보다 작아야 된다 했는데 6이 되죠. 그죠? 안 돼, 그래서. 저 모든 개수가 정수라는 조건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니야. 저 조건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4차, 0차 해석이 안 돼요. 아, 근데 선지에 4차씩 들어가 있었으면 많이들 헷갈려 했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걸 확실히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hx를 1차식으로 해석을 해볼게. 저게 1차식 뭐 2개 말고 더 있니? hx를 얘로 보거나 얘로 본다는 거죠. 가능하죠, 뭐. 둘 다 가능해요. 여기를 hx로 보게 되면은 얘랑 얘 곱한 게 gx인데 최고치 한계수 6보다 작죠? 3이니까. 또 얘를 hx로 보게 되면은 얘랑 얘랑 곱한 게 gx인데 최고치 한계수 2죠? 6보다 작죠? 그래서 hx는 저기 앞에 있는 두 1차식일 수 있습니다. 얘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남았는데요. hx가 2차면 어떨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2차식은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해석부터 한번 봐봐. 요 맨 뒤에 있는 거 hx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따져봐. 이거 hx면 돼, 안 돼? 네. 왜? 심상에서가 여기 돼서. 그렇죠. 6보다 작아야 된다 했는데 2 곱하기 3, 6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너는 hx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남은 2차식은 얘네 두 개 곱한 것밖에 없겠는데 얘네 둘이 곱한 것도 hx가 될 수 있겠다. 왜?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1이 되니까 gx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석을 끝냈고요. 한번 가볼게요. 3개 나왔거든요. 지금 다 더해주면 됩니다. 2x-1과 3x 더하기 1과 마지막으로 넌 누구야?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얘 뭐 이렇게 다 더해주면요. 정답은 뭐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작이 중요해, 시작이. 시작이 중요했잖아. 뭐 gx, hx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항등식을 작성을 해보는데 나머지가 1차식을 했으니까 gx를 2차 이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얘가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는데 얘가 2차면은 hx가 2차고 얘가 3차면은 hx가 1차고 얘가 4차면은 얘가 0차여야 된다. 근데 이제 모든 개수가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건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갈게요. 17번 봅시다. 이거는 계산 이슈가 좀 있어요. 못 푸신 분들은 2차 함수를 못해서가 아니라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냥 이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떤 뭐 개형에 대한 추론이 전혀 필요 없고요. 대입하고 대칭축 계산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2,2 대입하라고 나온 거 아니겠니? A는 마이너스 대입해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n 더하기 n 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b, 10도 대입하라고 나온 거 아니겠어? 10은 b 대입해봐. 마이너스 2b 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n이야. 그 다음에 저 함수의 대칭축을 알파라고 하재. 그럼 대칭축 정리를 해야겠죠. 천천히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x제곱 잘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 하고 또 완전제수 묶어서 x-4분의 m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겠죠. 얻었어요. 알파는 4분의 m이에요. 대칭축. 알파가 4분의 m이었다. 대입해야지 뒤에 있는 방정식이. 알파는 넘긴다. 이제 알파는 4분의 m 넘기기 알파가 4분의 m인데 2분의 b 넘겨주면 2분의 b 아니네. 소거되면서. 뭐야? m은 2b가 나왔네요. 바로 대입합니다. m 자리에 2b를 바로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2b제곱에 마이너스 2b제곱 소거되고 뭐야? 그냥 n인 10이죠. n인 10입니다. 10 나왔고요. 여기도 정리하자. 여기에 10 넣어봐. 여기에 10 넣어주면은 2가 되죠. a 더하기 2m은 2가 됩니다. a 더하기 4b를 구하래요. 아니 m이 2b니까 얘가 a 더하기 4b 아니겠어? 정답이 나왔네. a 더하기 4b가 2였습니다. 정답이 참고로 이거 지금 a, b 각각 못 구해요. 정보가 부족해서 스몰 a랑 b를 각각 못 구하니까 이렇게 더해서 2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객관식은 19번까지만 풀게. 18번 들어갈까? 혹시 이거 맞춘 사람 없니? 없어? 인수정리 때 마플에서 고난도 몇 개 풀어주면서 저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 거를 강조를 했었죠.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저 대입되어 있는 두 가지 정보 있잖아. 저 좌변과 우변에 있는 문자 대입된 게 한 종류여야 돼. 알파, 베타가 섞여 있으면 인수정리할 수 없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F알파 한번 가져와 보자. F알파는 베타 왠지 묻고 싶지 않니? 인수분해 해야겠지. 인수분해 댓글로 한번 가져와 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F 베타는 모양이 똑같죠? 이번에도 알파를 묶어. 일단 묶어서 가져와 봐. 인수분해 해봐. 그럼 그 앞에 쓸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은 이 양을 좀 적당히 해볼까?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고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핵심은 이거야. 내가 얘를 내려서 인수 정리를 해주고 싶으면요. 여기 좌변과 우변에 있는 문자가 한 종류여야 돼. 그럼 너 베타를 나가 해야 되거든요. 베타 나가고 대신 누구 들어오면 되겠어? 2 빼기 알파 들어온다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2 빼기 알파를 대신 대입을 해주면은 2 더하기 알파, 2 빼기 알파. 합차 공식이죠? 예. 그럼 뭐 4 빼기 알파 제곱이 된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혼자 알파야? 그럼 나가시고 2 빼기 베타 들어오라고 하시면은 2 더하기 베타, 2 빼기 베타, 그럼 여기도 4 빼기 베타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제 인수정리라는 거 다시금 보게 되면은 F 알파가 4 빼기 알파 제곱이고 F 베타가 4 빼기 베타 제곱인데요.
다 왔다 다 왔어. 요 두 개의 식을 보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식을 써주시면은 fx는 4 빼기 x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변을 0으로 비워두니까 방금 내가 만든 식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fx가 3차식이라 했잖아, 앞에서.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식이라 했잖아, 그죠? 3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3차 방정식 만들었는데, 나는 이거에 근이 3개 있는 것 중에 2개는 알고 있다.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 알고 있어. 위에 식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인수 정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자, 밑에다가 그냥 바로 작성할게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이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2차식이니까 그대로 가져와. 얘를 인수로 갖고 있겠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이 식을, 그죠? 가져오시고. 그러면 옆에 1차식이 붙어 있겠지. 이 1차식이 붙어 있겠죠, 그죠? 2차에다 1차 곱해 fx니까. 아니, 근데 fx가 최고차 개수가 1이라며 아주 또 중요한 정보잖아. 여기 그냥 x라고 두시는 거죠, 뭐. 그러면은 여기를 모르지. 문자를 하나 두면 되는 거지.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fx 더하기 x제곱 빼기 4라는 식이었습니다. 작성이 돼버렸어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있다를 통해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옆에 1x 더하기 k를 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거니까 fx를 정리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최종장 들어갑니다. fx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1x 더하기 k, 나머지 다시 넘어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넘겼어요. 이게 바로 이제 fx다. 마지막 정보. fx 더하기 x가 x 빼기 2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2를 대입하라는 얘기겠고요. f2 더하기 2가 0이라는 얘기겠고요. 그럼 f2가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준 것과 같습니다. 나눠 떨어진다. 자, 는 0을 쳐서 정리를 해놨고, 여기 2 대입하면 이제 끝나겠죠? 대입 한번 해볼게요. f2는 4 빼기 4는 빵, 그리고 마이너스 남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k, 또 빵,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결론 났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k는 마이너스 1 정리했습니다. 네, 정리가 됐어. f의 값 구하래. 이제 진짜 끝내자. f의 값 갑니다. 여기 1 대입하시면 되겠죠? f1은 1 빼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빵이잖아. 정답 3입니다. 빵이니까 정답 3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권한도 맞아. 권한도 맞고요. 알파 베타를 한 문자로 변형해서 인수 정리를 통한 식의 작성법이었다. 그러니까 다 뭐 어려우면은 그냥 인수 정리를 통한 식의 작성이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그 핵심은요, 이렇게 바꾸는 거였고요. 좌변과 우변에 대입된 문자가 한 종류인 걸로 바꿔놓고 이렇게 x에 대한 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19번만 풀고 주관식 한 개만 풀고 쉬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것도 그냥 식만 쓰고 계산만 하면 됐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도 안 그려도 돼요. 뭐 한수 어쩌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결국 fx랑 gx를 더하고 뺀 식이 필요한 거니까. 첫 번째 정보는 fx는 뭐 a, b 모르겠고, gx는 최고차 함계수 이런 거 알고 있고. 여기 말을 읽었어. 얘랑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읽었으면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그 식의 중근을 갖고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fx 더하기 gx 뭔가 2차식이 있겠죠. 여기도 fx 빼기 gx 뭔가 2차식이 있겠죠. 이거가 오직 한 점 중근이다, b는 0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한 점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넘겨. 아니 2gx는 0이잖아. 2도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2gx는 0. 그러니까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충근을 갖고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냐? gx가 최고치 한계수 1인 건 알겠어. 그죠? 나머지는 모르죠. 나머지 뒤에 모르죠.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이게 gx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방정식으로 봅니까? 아니면 해석을 합니까? 해석을 하겠죠. gx가 어떻게 생긴 식이야?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 x축 y는 0과 중근이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게 그 x좌표가 어디란 거냐? 2요. x는 2에서 중근을 갖는다. 여기가 x는 2라는 거야. 또 오해하시면 안 돼. gx의 꼭지점이 2,15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야. 아니, 접하니까 x 여기 당연히 2,0이겠지. 그지? gx는 꼭지점 당연히 2,0이겠죠. 는 0, x축과 접한다. 중근이니까. x좌표 2만 갖고 와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gx가 바로 나오지 뭐. x 빼기 2의 제곱이지. 이게 gx야. 선생님, 그럼 15는 뭐죠? 아니, 15는요, 처음에 제시한 값이죠. 이 식과 이 식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이지. 간다. F2 더하기 G2가 15란 얘기죠. 혹은 빼던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15는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이건 나중에 계산할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gx를 바로 얻어버렸어요. x 빼기의 완전 제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근이니까. 예, 뭐, 그 다음에 뭐 또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지 않나?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작성할게요. fx 더하기 gx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저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gx를 빼버리면 되겠죠? 더하면 되겠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gx입니다. 그러면은, 더 가보자. 3x제곱부터 출발. 3x제곱 더하기 a-4 x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뺄게요. 밑에는 서로 뺀식 fx 빼기 gx를 써주고 2x제곱에 x제곱 빼면 1x제곱 아니겠어? x제곱에다가 a 더하기 4 x 써주고 b 빼기 4가 되겠죠? 근데 조건 하나 더 있네? 요 fx 빼기 g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얘가 뭐 2차식인 건 지금 보고 있을 거고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식입니다. 걔가 이게 무슨 말이니 이거. 축이죠, 축. 예.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값이잖아. 이 부등식을 해석을 하면요. 모든 실수 x다요. 이게 그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소값. 그러니까 꼭지점이란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축을 보란 얘기였어요. 축이 누구냐? 정리해 줄 수 있잖아. 축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인데 이게 마이너스 5였어요. 축만 보면 돼요. 축 마이너스 5만. 그러면 a 더하기 4가 10이니까 a가 6이란 얘기지. 스몰 a는 6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몰 a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스몰 a가 6이면 fx가 거의 완성이 된 거야. b는 어떻게 구하냐? 이쪽으로 와야지 뭐. 이쪽으로 와야죠. 아까 2,15를 이용하는 거지. 근데 g는 0이거든? g는 0이지. g는 0이야. gx가 a니까. g는 0이야. gx라는 2차 함수 꼭지점 y좌표는 0이야. 그럼 f2가 15란 얘기잖아. 얘가 0이니까. 그지? 끝낼게. fx는 x제곱 더하기 방금 a가 6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고 여기 fx인데 대입을 하세요. 2를. 그러면은 8 더하기 12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1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가 몇이냐? 마이너스 5가 나오시겠다. 야, b도 그랬습니다. b는 마이너스 5. a는 6.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근데 그림을 아예 안 그린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를 돕기 위해서 gx만 이렇게 그려준 거야. 오직 한 점이라는 표현 좀 주목을 하고 중근으로 해석을 해서 이 정리된 식이 그냥 gx잖아. gx는 0이라는 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프의 교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해석으로. gx는 0이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요게 중근을 갖는다를 요 그림을 통해서 gx라는 식을 그냥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만이었고 이제 한 문제만 풀자. 저기 20번이랑 주관식 저기 누구냐 3번? 요거는 우리 저 건우만 공부하고 갈게 이따가. 너네 학교 거니까 다 공부해야지. 이제 주관식 1번 아까 3점 가져가신 분들은 억울하진 않죠? 네, 납득이 되죠 충분히? fx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부호가 풀마일 수 있어요. 두 개 다 써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풀자 주관식 2번. 이것도 진짜 많이 한 거 아니야. 자 가보자. 자 진짜 많이 했어요. 아마 근데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A1을 못 구했기 때문일 거야. 왜 A1을 어떻게 구하는가? x에 0 대입하면은 상수항 A0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고 홀수의 합들과 짝수의 합들도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는데 아니 내가 대체 A1을 어떻게 구하냐? 직접 구해야 됩니다. 저걸 다 전개하는 소리는 아닌데 한번 가볼게요. 자 좌변의 식을 봐봐. 또 왜 오름차순 정리를 해두셨을까? 우리가 보기 편한데요. 내림차순 정리 다시 할게요. 아니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굳이 중요하지 않은 걸 왜 정리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했다고 쳐. 상수항을 또 앞에다. 이렇게 이게 오름차순에서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항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이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게 의미가 뭐야? 상수항이야. 상수항 0창. A1 의미가 뭐야? 1창의 개수야. A2는 의미가 뭐야? 2창의 개수야. A8은 의미가 뭐야? 마지막에 있는 8창의 개수겠지. 뭐 이거 8차 시킬 테니까. A0부터 갈게. 다들 기억나지? 여기 이제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간다. 그래도 우리가 저번 주쯤에 풀어봤던 선도꼬기 추월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건 진짜 좀 미친 것 같고. 이 정도면 할만해요. x에다 0 대입해볼게요. 5의 4제곱. 그럼 x가 다 날아가죠. 쭉 날아갑니다. 누구만 살아남아요? A0만. A0 나왔어요. A0. 자, 그 다음 x 1 대입합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 9의 4제곱은 3의 8제곱이 되겠죠. 1 대입했다는 게 무슨 말이니? 모든 개수의 합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모든 개수의 합. 다 더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니다. 3의 4제곱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는 홀수번짝들은 마이너스, 짝수번짝들은 플러스를 가져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마 A1, 풀 A2, 마 A3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더하거나 빼면은 짝수와 홀수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홀수항들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니? 그럼 빼야지 뭐. 위에다 아래 뺄게요. 3의 8제곱 빼기 3의 4제곱은 짝수항들 빡빡빡 날려주고 홀수항들은 2개씩 살아서 나옵니다. 자, 2개씩, 2배, 2배. A1, A3, A5, A7의 합의 2배가 계산이 됐어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요 값이 이제 이거인 걸 알고 있어. 요걸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야. 정리해보자. 이제 얘만 인수분해 하자. 얘 인수분해 바로 될 것 같은데? 자, 3의 4제곱 묶어서 간다. 3의 4제곱으로 묶어. 인수분해. 그치, 합차 공식 보이지? 합차 공식. 좋습니다. 2로 나누자. 그러면은 여기 1부터 1357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1357의 합은 얘예요, 얘.
정리할까요? 저것도 초인수분해 해놔야 돼. 마지막 형태 보니까. 자, 초인수분해서 정리하자. 10에다 4잖아. 2가 3개 있구나. 2가 3개 있고 5가 하나 있고 3이 4개 있고요. 요게 바로 요 친구였고요. A0도 방금 구했고요. 아까. 그쵸? 그럼 이제 딱 한 조각 남았는데 마지막 친구는 이제 A1이거든요. 그래서 못 풀었던 문제예요. 아니 A1을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배운 거야. 교육에서 배운 거야. 여기에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체 이거를 따로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은 별거 없고요. 직접 구하면 돼요. 네, 직접 이걸 다 전개하라는 소린가요? 또 다 전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펼쳐놓고 생각하라는 소리지. 얘를 좀 적당히 펼쳐줄게. 이게 똑같은 식이 4개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분배 법칙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배 법칙이 뭔지 알고 있나 혹시? 들어는 봤지? 분배 법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식끼리 곱할 때 눈에 보이는 항들끼리 싹 다 곱해준다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여기 서로 다른 항이 3개가 있잖아.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친구 4명을 곱하면은 항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몇 창 구하고 싶은 거야? 1창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1창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2창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창 선택을 안 할 거야 지금.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3x를 골랐어. 그럼 이미 1차네? 그럼 뒤에서는 뭐만 골라야 돼? 상수항만 골라야 되지. 이게 1창을 만드는 거야. 자, 이거 4개를 그냥 느려 털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4개의 식이 있는 거니까 4제곱이니까 내가 이 4개의 식 중 어느 식에서 3x를 골랐다라는 거는 나머지 식에서 5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쟤네 다 곱해봐. 5의 세제곱에 3을 곱해봐. 이게 x 1차항이 한 번 나왔지. 한 번 나왔지, 한 번. 근데 한 번 나올까? 아니면 더 나올까? 더 나오겠지. 내가 3x를 여기서 고를 때랑 여기서 고를 때랑 저기서 고를 때랑 저기서 고를 때에서 일단은 얘는 4번 나와요. 일단은 얘는 4번 나와.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혹시 또 나올 수 있나 봅니다. 더 못 나오지.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 1차에도 상수항만 곱하는 거 말고는 없지. 그죠? 이거였어요. 이거. 1창의 개수가 2, 2개, 3 하나에 5, 3개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가볼게요. 마무리다. 2, 2개, 3 하나에 5, 3개야. 다 왔다 이제. 정리한다. 2의 5제곱 3의 5제곱 5의 8제곱이었습니다. 정답은 18.